노래자랑 그렇게 했어도 예. 노래는 잘하는데 나 북 못 쳐서 땡 맞는 건 처음 봤어. 그럼 그걸 못 주마. 북이랑 치자는 걸. 저는 소개하는데 고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소문스럽습니다. 제 옆에 백세 어른이 지금 계십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거 남아있는 재능을 다 국가와 국민에게 털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뛸 것을 다짐을 합니다. 예. 오늘 아침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이들의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꽤 무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일요일을 책임졌던 전국 노래자랑의 현역 최고령 MC 송혜 씨가요. 오늘 아침에 향년 95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저 강해도 재령입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6.25 한국전쟁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는 혈을 단신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우선 군 복무를 마치고 그리고 대중문화예술계로 뛰어들어서 오늘까지 여러분들 사랑받으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거 남아있는 재능을 다 국가와 국민에게 털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뛸 것을 다짐을 합니다. 벌써 저게 7년 전 영상이었습니다. 이 얘기 좀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볼 텐데 먼저 안지용 기자. 그 전에 오늘 상황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도곡동 자택에서 쓰러졌다 이런 소식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고 실제로 최근에 올해만 입원만 2차례 송혜 씨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 정도에요. 가족이 쓰러진 송혜 씨를 발견을 하고 그리고 소방당국에 신고를 했는데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사실 송혜 씨는 단순히 한 명의 연예인이 아니라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모두 경험한 이 시대 아이콘이자 대한민국 이 연예계의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혜 씨의 이 죽음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코로나19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본인의 루틴을 굉장히 50년 동안 지켜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이 전국 노래자랑 녹화가 없어졌죠. 예. 본인의 이제 계속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운동을 해왔던 걸 할 수 없었고 이때 마음적인 부담도 굉장히 컸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는요. 그동안 건강을 잘 유지해오다 2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올해도 1월과 5월 2차례 입원 치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몇몇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중에 코로나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는데 사실 사흘 전 야외 녹화가 2년여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 예. 이 자리에 다시 서는 송혜 씨를 모두가 보고 싶어 했는데 송혜 씨는 결국은 진행을 하지 못했고 불과 사흘 후인 오늘 이렇게 그러네. 별세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이제 건강에 뭐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 관리에 철저하면서 밖에 나가서 시민들 만나고 에너지를 좀 받고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국 노래자랑이 멈춰서니까 그런 악영향들이 좀 꽤 많았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몇 주 전에는 송혜 선생님께서 전국 노래자랑을 그만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께서 34년을 진행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건강 상태를 스스로가 어느 정도 알고 계셨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제작진과 전국 노래자랑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먼저 그런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지금 그 송혜 씨의 영정 사진이 지금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안 기자, 희극인 장으로 3일장으로 치러진다는데 뭐 장례위원 명단을 보니까 유재석, 강호동, 김구라 뭐 이제 유명 희극인 개그맨들이 다 송혜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다 배웅하기 위해서 장례위원회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 송혜 선생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표는 희극인입니다. 그래서 코미디언 협회장인 엄영수 씨가 장례위원장을 맡고요. 그 외에
최양락, 이용식 그리고 후배들이죠. 유재석, 강호동, 김구라 씨 역시 장례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예. 엄영수 씨 같은 경우는 불과 며칠 전에도 송해 선생과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건강한 건강한 목소리로 본인의 안부를 물었었기 때문에 이번 갑작스런 소식에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나 안 죽는다 웃으면서 통화했는데 갑자기 자택에 쓰러진 바람에 이게 이렇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거잖아요. 네. 본인 관련 영화 화면도 좀 나아가고 있고 저를 한번 비춰주실까요? 1927년생입니다. 6.25 전쟁 당시 월남했고 55년 창공 악극단으로 데뷔했고 34년간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했다. 안 기자, 이게 뭐 사실 국내 최장수 진행자라는 수식어도 너무 좀 작은 거고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될 정도로 정말 명실상부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진행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기네스 세계 기록은 올해 등재가 됐거든요. 이 소식을 전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또 비보를 접하게 된 건데요. 사실 1994년에 한 차례 하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와 같은 시청자들의 성화 때문에 결국 6개월 만에 복귀를 해서 이후 지금까지 쭉 줄곧 이어져 왔었고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송해 선생의 후임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요. 정작 송해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이 전국 노래 자랑하면은요. 송해 선생 같은 경우는 항상 중시했던 게 본인이 오랫동안 진행을 한 게 아니라 가장 멀리 가장 가까이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무려 그동안 누적 1,000만 명 이상과 함께 만나서 호흡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청자들이 이 송혜 씨를 더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 건요. 그의 아픈 상처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뭐 옛날부터 그 뭐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땐 부모의 가슴에 묻고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진이가 음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더 아파요. 뭐 하고 있는 거라 좀 들어보고 좀 관심이라 좀 가졌었으면 그런데 아마 제가 인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억제 못할 때가 많아서 그런지 이 자식 말을 그 시키면 안 되겠다는 게 아마 결심이 굳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걔하고 무슨 같은 의미가 있는 애들은 보면 내가 뭐 오지도 못하게 했던 게 정말 후회스럽죠. 대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을 먼저 떠내보낸 송혜 씨인데 그것 때문에 또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잖아요. 사실 송혜 선생에게 가족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월남을 할 때 북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계속 소가리를 해왔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한남대교 공사 도중에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온 아들이 사고를 당했고 그때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남산 팔각정 근처에서 뛰어내렸는데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아남게 됐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이 가슴에 묻은 송혜 씨의 가족에 대한 마음은 지금까지도 남다르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송혜 선생, 송혜 씨의 빈소에 지금 일찌감치 속속 그 후배 개그맨들,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고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배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더 사셨으면 좋았는데 아마 전국을 다니시면서 노래 자랑을 사회를 보셨으면 저는 100세 이상 뭐 150까지도 사실 분인데 뭐 그런 점이 그 후배로서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예, 유재석 씨는 별 말 없이 지나갔고 장례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유재석 씨도. 안 기자도 저희 방송 전에 저희 제작진에게 송혜 선생, 송혜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을 저희한테 미리 건네주셨었는데 네. 당시 인터뷰 때 송혜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 때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래요. 저 말고 여러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왜 다 나랑 사진을 찍으려고 하냐? 혹시 오늘 아니면 나 못 볼 것 같아서 그러냐라고 오히려 농담을 던지면서 나 앞으로도
100살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나랑 사진 안 찍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를 포함해 여러 기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저게 마지막이 됐는데 예. 왜 예전에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에 있을 때는요. 송환 선생의 이름이 검색어 상단에 오를 때마다 모두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오늘 아침 갑자기 황망한 소식을 듣게 되니까는 사실 취재진 역시도 송혜 선생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송혜 씨는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일사후퇴때 내려온 실향민입니다. 평생 소원이 고향에 돌아가는 거라고 했는지 그래서인지 그는 인생 최고의 기억으로 평양 노래자랑을 꼽았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전국 노래자랑은 평양시 편 그래야 할 거 아니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야. 평양 노래자랑 이래달라는 거지. 북한에서는 그리고 상도 안 줬어. 거기다 집어치나요. 우리는 나쁘고 좋고 높고 낮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것도 안 줬다고. 딩동댕을 못한 거예요? 그럼 어? 안 했어요, 딩동댕? 딩동댕도 안 했지. 내가 쭉 나오니까 손 딱딱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았죠. 다시 한번 오시면 극진하게 모시겠어요. 그때는 꼭 갈 줄 알았어요. 난 고향을 결국은 못 간 거네요. 못 갔죠. 완전하게 못 갔지. 본명은 송복희, 피난 가던 부산행 배 위에서 이름을 바꿨고 바다 해자를 썼다. 뭐 여러 실향민으로서 고향 얘기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온 송혜 씨인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 2003년도에 북한에 가서 전국 노래자랑 사회도 보긴 했는데 실제로 고향인 황해도 재령은 끝내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령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그 해주 예술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24살 때 이제 그 6.25 전쟁이 났는데 그 재령 근처에 이제 구악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장 공비들이 많이 침입해 있어가지고 밤 되면 민가로 내려와서 이제 약탈도 하고 사람도 해치니까 송혜 선생님 이제 어머니께서는 젊은 아들이 혹시 끌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피했다 와라 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다를 보고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좀 여러 생각이 오가면서 바다같이 좀 넓은 마음으로 살자 해서 이제 송해로 바다 해자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넓은 세상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죠. 호남에서 영남까지, 강원에서 충청까지, 대통령에서 어린 그 초등학생까지, 그리고 3살부터 100살이 넘은 노인까지 다 품으면서 방송을 했고, 그래서 그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유명한 방송이었지만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그 훌륭한 소통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2003년 8.15를 앞두고 평양에서 개최된 전국 노래자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정치부장이어가지고 그 나와 통일이라는 시리즈를 하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기자를 보내가지고 자세하게 그 송혜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방송은 쾌활하게 하시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북한에서 공연하게 된 과정 그리고 어려운 점 그리고 앞으로의 뭐 희망사항 이런 거를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속이 깊은 분이구나. 언젠가는 이제 평양을 넘어서 개성, 신의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향인 재령과 가까운 해주에서 꼭 그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그 희망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생전 에피소드들이 여러 말들이 좀 있습니다. 나는 딴따라다. 영원히 딴따라의 길을 가겠다. 사람 많이 하는 게 부자다. 그래서 바로 나다. 내가 부자다. 노래자랑 얘기하면 땡이 좋냐 딩동댕이 좋냐 하시는데 땡을 받아보지 못하면 딩동댕의 정의를 모른다. 철학자님 말씀도 좀 해주셨어요. 여러 에피소드 중에 또 생전 정주영 현대 회장과의 사연도 하나 있습니다. 제일 부자가 오셨네.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생전에 사업은 잘 되시냐라고 했더니 오해하지 마시라. 이 세상에서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송 선생이 제일 부자인 것 같다. 송혜 선생님, 정주영 당시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연예계에서는 꽤 글쎄요. 사람 많고 주변 사람 잘 챙기는 걸로 잘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무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자가용을 사용하지 않죠. 버스랑 지하철을 이동하면서 그렇게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중요시했는데 이런 이 송혜 선생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는 정작 이제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건데 아까 그 2003년 전국 노래자랑 그때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그때 사실 그때 송혜 선생이 그 후에 또 한 번 언론 통해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고향에 있는 누이를 만나면 주려고 파란색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고스란히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평양에서 불과 본인의 고향인 재령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데 예. 통제된 곳이어서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올 수밖에 없었다는 아픈 사연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글쎄요. 고향 무대 밟고 싶고 평양 황해도 인근까지 갔었는데 결국 고향 땅 재령을 밟지 못하고 하늘로 떠났고 지금 아드님을 만나러 갔습니다.